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은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1에서 4입니다. 안전점검, 인증 및 진단 부분의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답을 가리고 한번 문제가 묻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심사가 있었다, 그죠? 심사의 종류를 4가지 적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만 적으라고 한다면 현재는 종류만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시오를 대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렵게 공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비심사는 기계기구나 방호장치나 보호구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인지를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 기구, 방호장치,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이 있잖아요. 이 기계, 기구나 방호장치, 보호구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인지, 다시 말하면 안전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기구가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심사가 예비심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비심사, 그죠? 확인을 해서 안전인증 대상이다라는 게 심사되었으면 두 번째는 서면심사입니다. 요거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래서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건 서면심사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 심사입니다. 그래서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를 보니까 법에서 정한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회사의 기술 능력하고 생산 체계를 심사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 생산 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 능력과 생산 체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었겠죠. 만들어진 제품을 심사합니다. 서면 심사,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이 서면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 제품 심사는 개별 제품 심사와 형식별 제품 심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개별 제품 심사는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모두에 대해서 하나씩 다 하는 심사입니다. 형식별 제품 심사는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심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비 심사를 설명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내어놓고 어떤 심사인지 적으시오 할 때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 인증에 대한 심사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예비심사,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인지 심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서면심사, 제품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사업장의 기술 능력과 생산 체계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고요. 제품 심사다, 그죠? 자,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가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이렇게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요 제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건데요. 개별 제품 심사와 형식별 제품 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참고해서 이제 심사 기간이다, 그죠? 예비 심사는 7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예비 7 이렇게 외우시고요. 서면 심사는 15일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제조할 때는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게요. 제품 심사 중에 개별 제품 심사가 15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별 서면은 15일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가 30일인데요. 외국에서 제조할 때는 45일 됩니다. 형식별 제품 심사가 30일인데요. 보호구는 60일 됩니다. 그래서 기생 형식은
30일이다. 그죠? 보호구는 60일, 외국 제조하면 45일. 요거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역시나 답을 가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몇 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 표시 사용 금지나 시정을 명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안전인증에 대하여 사용 금지는 몇 개월이었습니까? 6개월이다. 필기에서부터 이거 외우라 말씀드렸다. 그죠? 자, 그러면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사용 금지를 받거나 시정하라,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첫 번째, 이거 거의 다 비슷했는데요. 안 되면 1번이라도 외우시면 부분 점수 1.5 받습니다. 자, 무조건 취소되는 건 거짓으로 받았는 거잖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그죠? 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안전 성능이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받을 때는 인증 기준에 적합해서 이제 그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안전에 관한 성능이 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때는 취소가 되거나 사용 금지 받겠다. 그죠? 세 번째.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인증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잖아요. 안전인증 확인을 거부나 방해나 기피, 확인을 안 받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것도 사용금지나 시정하라 또는 취소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 받거나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1번은 취소입니다. 그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을 때,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안전인증 확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자율검사 프로그램, 그죠? 안전검사에서 자율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이 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에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만든 자율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했는 걸 안전검사했다라고, 그죠?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취소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취소받는 건 전부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다. 안 되면 하나라도 안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받았을 때고요. 두 번째는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받고 검사를 안 해요. 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아서 검사하겠다 해놓고 검사를 안 하면 당연히 취소하거나 그저 사용 금지하겠죠. 세 번째는 인정받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인정받은 프로그램대로 검사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검사했다. 이것도 취소됩니다. 네 번째는 검사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되어 있는 검사기관이 검사를 안 했을 때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볼게요.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취소됩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를 안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은 검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고요. 밑에 거 스스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넘어가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같이 보지 않는 문제들 꼭 스스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왔었는데요. 자율검사 프로그램이다. 그죠? 법에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안전검사를 회사에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의 인정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대로 검사를 하면 노동부에서 하라고 하는 안전검사를 받은 걸로 그저 해주는 건데요. 이때 자율검사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율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검사 받으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그죠? 두 번째는 장비가 있어야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장비를 갖추고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검사 장비를 갖고만 있다고 안 되고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주기마다 검사하겠다. 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검사 주기에 여러분 괄호 비우고 또 적으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인데요. 하지만 크레인 중에서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마다 합니다. 여러분 숫자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검사를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2개월에 한 번, 2분의 1이니까요. 3개월에 한 번 하겠다. 요걸 뜻합니다. 자체적인 검사니까 안전검사 주기보다 2분의 1 주기로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검사 주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하는데요. 크레인 중에서 건설 현장 외에 사용하는 건 6개월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사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율검사 프로그램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고요. 안전검사는 어렵다면 이거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이 노동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두 번째 검사 장비가 필요합니다.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세 번째 검사 주기인데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합니다. 하지만 크레인 중에서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마다 받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더 넣으면 검사 기준입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한번 볼까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공당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요거는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고요. 그럼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을 넣고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검사원 보유 현황. 아까 장비가 필요했잖아요. 장비나 장비 관리 방법 넣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주기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검사 주기나 검사하는 기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유해 위험 기계 등 검사 수행할 계획하고요. 과거 2년 동안에 자율검사 프로그램 했다면 수행했는 실적도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인데요. 자, 이제 공란에 꼭 한번 스스로 적어 보셔야 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공부는 안 된다 그랬다. 그죠? 자, 첫 번째. 안전인증 대상, 그죠? 기계기구. 일단 암기법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암기법이 유사한 종류끼리 묶어서 암기하자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 다치는 기계 프레스 배웠잖아요. 전단기 및 절곡기. 전단기 자르고 절곡기는 굽히는 겁니다. 그죠? 모양 찍어내는 사출 성형기, 롤러기. 그죠? 다시 묶어볼게요. 손 다치는 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그죠?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양준기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포함됩니다. 양준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하고요. 폭발하는 압력용기, 추락하는 고소작업대까지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세부적으로 볼게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는 설치 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건 양준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건 양준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요거는 다시 말하면 설치 이전할 때도 안전인증을 받고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도 안전인증 받는다. 두 쪽에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거 외워볼게요. 손 다치는 기계, 그죠? 프레스입니다. 전단기, 절곡기, 모양 찍어내는 사출 성형기, 그 다음에 롤러기까지 손 다치는 기계다 그랬습니다. 폭발하는 기계, 대표적으로 압력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락하는
고소작업 때까지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넘어갈게요. 방호장치 넘어가 볼게요. 자,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암기했던 대로 자,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손 다치는 기계의 제일 대표적인 건 프레스 전단기. 우리가 뒤에서 이제 기계에서 배웠잖아요. 필기에서요. 자,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의 방호장치는 프레스 전단기의 방호장치가 대표로 넘어간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중기 중에는요, 전부 다 있는 게, 양중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너무 많이 실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양중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 안전인증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 그래서, 자, 기계기구에는 압력용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방호장치로 넘어오면 압력용기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이렇게 압력용기는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 파열판이 둘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폭발하는 보일러가 있다, 그죠? 보일러는 안전밸브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이 바뀌며 추가되었습니다.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그죠? 그래서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폭발 방지저, 방폭구조, 절연용 보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같은 게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기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 대표적으로 뭐다?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들어있다. 손 다치는 기계, 그죠? 그 다음에 양중기에 전부 다 있는 거 뭐다?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묶어서 요거는 양중기고요. 폭발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폭발하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에 압력방출용 파열판. 압력용기는 안전밸브, 파열판 둘 다 들어갑니다. 폭발하는 보일러는 안전밸브만 들어갑니다.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되었는 게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그랬다. 그죠? 충돌인데요.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재, 여기 있네요. 그죠?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 있다. 그죠? 전기, 감전을 방지하는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 구조의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추락, 낙하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 되었다면 이번에는 요걸로 올라갈게요. 앞에 가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기법 볼게요. 자,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되냐면 산업용 로봇을 만들 거예요. 자,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공작기계로 일단 철판을 자르겠습니다. 공작기계로 철판 잘라서 그 다음에 연삭기 연마기로 잘랐는 부분을 깨끗하게 갈아줘야 됩니다. 연삭기 연마기로 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를게요. 나무를 자르는데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를 잘라요. 그 다음에 또 식품도 잘라야 합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그죠? 자, 그래서 공작기계로 철판 자르고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줬습니다.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를 잘랐고요.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했습니다. 자, 요거를 혼합기로 혼합해야 돼요. 재료를 다 혼합합니다. 혼합했는 게 무거우니까 이제 운반해 와야 합니다. 그죠? 컨베이어로 운반을 해서요. 만들려면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재료를.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를 만드는가 하면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작기계로 철판을 잘라야 된다. 그죠? 공작기계 들어가 있는데요. 선만 드릴, 평삭, 형상, 밀링 우리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서 배운 공작기계만 들어갑니다. 공작기계로 철판을 잘라서 자른 면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죠? 연삭기, 연마기 들어있는데요. 근데 간단한 휴대용은 제외합니다.
연삭기 연묘하기로 갈았다.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야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했습니다. 그죠? 둥근 톱, 대패, 루타, 띠톱, 모태기 기계만 해당됩니다. 나무를 잘랐고요. 식품도 잘라야 됩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그랬습니다. 파쇄기, 분쇄기인데요. 식품 가공용 기계는 파쇄, 절단, 혼합, 제면 이렇게 날이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자, 식품을 파쇄, 분쇄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다 섞어줘야 됩니다. 혼합기로 혼합해서, 그죠? 혼합했는 재료를 쫙 운반해야 됩니다. 그죠?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만들기 좋게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 만드는가 하면 인기는 인쇄기가 됩니다. 뭐 만들자? 산업용 로봇 만들자. 요까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를 한번 외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아까는 공작기계로 로봇을 만들려고 공작기계로 잘랐고 섞었고 했지만요. 이번에는 롤러를 통과한 납작한 철판을 그죠? 잘라줄게요. 자를 때는 톱하고 대패다. 그죠? 목재 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요. 그래서 자른 부분을 붙여야죠. 그죠? 용접합니다. 용접하는 건 두 개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나 교류 아크 용접기로 용접해서 용접했는 부분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연삭기로 다듬자. 요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요. 이게 롤러를 통과한 납작한 철판을 우리 톱하고 대패로 잘라가지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한 부분을 연삭기로 다듬어 준다. 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할 때 롤러기잖아요. 롤러기는 요거다 그랬죠. 다른 건 다 비상정지인데 롤러기만 급정지 장치다. 첫 번째 롤러기 급정지 장치 들어갑니다.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잘라야 됩니다. 자르는 건 톱하고 대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반발 예방 장치가 있고 날 접촉 예방 장치 두 개 방호 장치 들어가 있고요. 동력식 수동 대패는 칼날이 있죠. 칼날 접촉 방지 장치가 방호 장치죠. 자, 이렇게 톱하고 대패로 잘랐다면 모양을 만들려고 용접해서 붙여야죠. 그죠? 용접기 두 개입니다.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안전기가 방호 장치죠.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했다면 용접했는 부분을 연삭기로 다듬어 줍니다. 연삭기는 덮개가 방호장치다. 그죠? 여기까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았는 건 뭐냐면 보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보호구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건데요. 대부분의 보호구는 안전인증일까요? 자율안전 확인일까요? 당연히 안전인증이다. 그죠? 노동부에서 정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 그죠? 자, 일단 신체 부위별로 생각하겠습니다. 머리는 안전모죠. 근데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건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입니다.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가 안전인증 대상이고요. 머리 이제 안전모 했다면 눈으로 내려올게요. 눈에는 보안경이잖아요. 근데 안전인증 대상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인데 수면용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차광, 유해 광선을 차단하거나 비산물, 날아오는 비산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경이에요. 자, 눈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빨간 걸로 다 해버리면 너무 눈이 피곤하실까봐 제가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자, 눈 했고요. 눈 밑에는 코, 입이 있잖아요. 그죠? 코, 입에는 방진 마스크, 먼지가 있을 때, 유독가스 방독 마스크, 산소 부족할 때 산소 불어넣는 송기 마스크, 요거를 전기로 돌아가게 하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요까지가 코, 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 입 다음에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 하면 얼굴에는 보안면이에요. 근데 요거는 용접용만 해당됩니다. 용접용 보안면. 그죠? 자,
자, 얼굴까지 있다면 귀가 있죠. 귀에는 귀마개 귀덮개입니다. 이것도 수면용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귀 이해하시고 반드시 방음용이라야 합니다.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입니다. 자, 이제 귀까지 다 했다면 내려오면 손이 있습니다. 손에는 안전장갑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면 허리 있다, 그죠? 손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그죠? 허리는 안전대가 명칭이에요. 안전벨트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대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안전대고요. 내려가면 발이 있습니다, 그죠? 발은 안전화가 됩니다. 자, 이까지 하면 이제 몸 전체가 있다, 그죠? 몸인데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호복입니다. 보호복. 그죠?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서는 보호복이에요. 근데 옆에 적어둘게요. 안전보건 표지에서는 이게 좀 통일된다면 좋은데요. 뭐라고 해놨죠? 안전복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에 넘어가시면 이런 게 굉장히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에서는 몸에 입는 옷은 보호복이에요. 근데 안전보건 표지에서는 안전복 착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복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제 요거를 빼고 나면 자율안전 확인인데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는 첫 번째는 눈이다, 그죠? 눈. 보안경이죠. 근데 안전인증 대상을 제외하고 남는 겁니다. 얼굴. 보안면이죠. 역시나 안전인증을 제외하고 남는 거고요. 머리입니다. 안전모죠. 안전인증 제외.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머리는 얼굴인데 안전인증 대상 제외하고 남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안전검사 대상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잘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법부터 보고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안전인증 대상은 자율안전 확인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인증 대상 위험하니까 대부분 안전검사로 넘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손 다치는 기계에 했다,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손 다치는 기계 뭐뭐 있었나 한번 적어볼게요. 안전인증 대상에는 프레스 있었고요. 전단기 및 절곡기 있었습니다. 그죠? 절곡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기 있었어요. 그죠? 맞죠? 자, 프레스, 전단기만 들어오고요. 전단기, 절곡기에서 절곡기 빠집니다.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롤러기.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 중에 절곡기 빼고 전부 다 안전인증 넘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전부 다 안전검사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외울게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국소, 아주 작은 로봇이 고소의 높은 곳에 큰 원을 검사하더라. 그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조그만 로봇이요. 높은 곳에 있는 그다란 원을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안전검사입니다. 그죠? 국소가 뭐냐면 국소배기 장치인데요. 안전검사에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적으시오. 그죠? 국소배기 장치인데 이동식은 제외합니다. 이동식이라는 건 우리 환기 팬인데요. 먼지 제거하는 거, 공기청정기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이것까지 검사받진 않잖아요. 작업장 천정에 붙어있는 굉장히 큰 국소배기 장치 이것만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국소 로봇이 할 때 산업용 로봇 추가되었습니다. 고소의 그죠? 높은 곳인데요. 고소 작업대입니다. 근데 이 고소 작업대는 화물 자동차나 또는 특수 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 한정해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차가 나고고요. 이 위에 고소 작업대가 올려져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땅 위에 작업대가 와서 이렇게 그죠? 올라가서 작업대 놓고 작업하는 이런 건 해당되지 않고 차 위에 탑재된 것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할 때 큰은 뭐냐면 컨베이어입니다. 원을 할 때 원은 원심기인데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자, 원심기는 자, 회전을 하면서 액체하고 고체를 분리하는 건데요. 가정에서 보면 주스기. 회전하면서 주스 빼내고 찌꺼기 걸러내죠. 이런 것까지 검사받지 않죠.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된다. 그죠? 검사는 안전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 중에요. 또 있죠. 밀폐 롤러기.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는 제외합니다. 밀폐되어 있으면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검사받을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 제외하고요. 사출 성형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거 제외합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기는 294kN 미만 제외.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크레인이죠. 앞에서 안전 인증에는 이런 조건 없었잖아요. 근데 검사 받는 건 인증 중에서 너무 작은 거 빼고 검사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격 하중 2톤 미만의 크레인은 안전검사 제외된다. 그죠? 그래서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입니다. 국소배기 장치는 조그만한 이동식 제외합니다.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롤러기는 손이 안 들어가는 밀폐형 제외됩니다. 사출 성형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거 제외되고요. 고소 작업대는 자동차에 탑재된 고소 작업대만 해당된다. 검사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검사 주기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가로속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크레인. 요 중에서요. 이동식 크레인 제외하는데 왜냐면 여기로 따로 빠졌습니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하는데 여기 따로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검사는 다 받는다는 겁니다.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최초 검사는 3년 이내였습니다. 그죠?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아요.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6개월마다 받는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외되었던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대입니다. 요건 왜 따로 뺐는가 하면요. 요거는 설치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신규 등록한 날짜부터다. 그죠? 이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죠? 역시나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계들이다. 그죠?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이런 거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역시나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안전하다 확인을 받았는 압력용기는 그죠? 얼마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전부 다 최초 검사는 설치가 끝나고 3년 만에 최초 검사 받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하다. 그죠? 6개월마다 받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서 안전하다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는다. 이렇게 그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를 받으면 합격 표시에 표시할 사항. 합격이라는 거 딱 붙여줘야 되겠죠? 거기에 뭐를 표시하는가? 요거까지도 아셔야 합니다. 그죠? 일단 안전인증하고 자율안전 확인. 그죠? 비교할게요. 자, 일단 기계부터 설명해야 돼요. 이 기계는 형식이 어떤 거며 모델이 어떤 기계다. 형식, 모델명, 사이즈죠. 규격이나 등급. 그죠? 기계의 형식이나 모델명, 규격이나 등급입니다. 언제 만든 거다? 제조를 표시해야 합니다. 실명제다. 그죠? 제조자 명하고요. 제조된 번호, 제조년월입니다. 그래서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그 다음에 안전인증 받게 되면 번호를 주죠. 안전인증 번호고요. 다 똑같은데 자율안전 확인 받으면 자율안전 확인 번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전검사다. 그죠? 첫 번째 어떤 기계다 알려줘야 합니다. 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명. 그죠? 기계명 딱 붙여주고요. 왜냐면 이걸 떼서 기계명이 안 찍혀 있으면 다른 기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도 기계의 형식이나 모델하고 규격 등급까지 딱 찍고요. 안전검사 받은 것도 어떤 기계다 명칭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번호가 2개 들어갑니다. 형식 번호, 합격 번호. 그죠? 이 기계의 형식 번호하고요. 요거까지 기계다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계 2가지입니다. 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명하고 기계의 형식 번호 딱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했는 사람, 신청인 들어가고요. 합격했는 합격 번호 나옵니다.
근데 이 안전검사는 언제까지 유효하다 있어야 되죠? 2년이다, 6개월이다, 그죠? 검사 유효 기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외우시면 요 부분에서 외워야 될 부분이 깨끗하게 끝이 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역시나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는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내용들 실기로 잘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나왔을 때 배점도 높고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적으시오 한다면 차라리 쉽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적으면 돼요.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다 섞어놔요. 해당되는 걸 골라라 할 때는 아는 것만 가지고는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들 전부 다 아까 암기법 이용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